안녕하십니까. 박스 돌파입니다. 5월 23일 오후 10시 50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제가 또 바빠가지고 시간이 좀 늦었네요. 예, 어떤 책을 보니까 배움이란 뭐냐? 잠재의식이 완벽한 그림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실수를 저지르는 과정이라 했습니다. 예, 항상 계속 실수를 저지릅니다. 예,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계속 실수를 저지르다가 완벽한 그림을 그릴 때 그게 예술자의 경지에 오르고 그게 배움이죠. 예, 우리가 팔을 딱 뻗어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예, 그 다 가져버리면은 사람이 욕심이 다 채워지면은 안 되잖아요. 다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열심히 살잖아요. 예, 항상 우리가 종이 위에 그림을 그리듯이 그 자기가 생각하고 열심히 하면은 다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항상 모든 것은 우상향합니다. 예, 남 탓할 것도 없습니다. 정부도 탓할 것도 없고요. 남을 탓할 필요 없으면 내가 못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래 살면 마음이 편하잖아요. 예, 이것이 하나의 예방주사입니다. 자기한테요. 예, 이 내성을 키우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요. 예, 우리 종합주가지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주가지수가 701선을 못 뚫었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아직 702선을 못 뚫었다는 거는요,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시작을 안 했다는 소리입니다. 겨우 202선을 뚫고요. 일본은 요 위에 가 있잖아요. 요 위에. 예, 우리나라가 지금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면요, 정치적인 리스크입니다. 법인세라든지요, 양도세라든지 세금이 엄청 상속세라든지요, 모든 비용이 가장 그 비효율적입니다. 예, 하나를 투자하면요, 예, 0.01개가 나오고요. 그 일본 같은 경우는 하나를 투자하면 10개를 얻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도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죠. 예, 아직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주 선진화되어 있는 일본에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나라는요, 지금 현재 가장 좋지 않은 자산이 뭐죠? 가장 좋지 않은 자산에다 투자를 해야 됩니다. 수익을 내려면요, 이런 자리에 자산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자산이 과연 무엇일까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예, 부동산입니다. 예,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지금은요. 저도 이 주식에 거래를 안 해본 종목이 다 없습니다. 거의 다 어느 누구보다도 많이 투자를 해봤지만요, 지금은 가장 안 좋은 업황에, 안 좋은 종목에 투자해야 됩니다. 가장 안 좋은 종목이 뭘까요? 부동산이잖아요. 부동산에 지금 예, PF 대출도 걸리 있죠. 그 다음에 역전세에 걸리 있죠. 예, 그 다음에요, 농지법이 걸리 있죠. 예, 지금 전신의 부동산은 지뢰밭밖에 없습니다. 지뢰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지뢰밭을 한꺼풀 견뎌내야 됩니다. 그러면요, 다 올라갑니다. 예, 하여튼 배움이라는 것은요, 잠재의식이 예, 완벽한 그림을 그릴 때까지 실수를 저지르는 게 배움이라 했는 것처럼요, 예, 우리는 항상 실수를 하면서 배워갑니다. 그러다 보면 성숙해지는 거죠. 어느 누구도 탓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그러면요, 예, 해외 차트를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항상요, 주식은요, 가장 강할 때가 20일부터입니다. 20일부터요. 항상 주식은요, 19부터 26일까지가 가장 강한 달입니다. 강합니다. 통계적인 통계 내만 있지 않습니까?
19부터 26일까지가 주가가 항상 강합니다. 주가가 항상 강합니다. 그 다음에 13일, 15일, 27일부터는 굉장히 주가가 약합니다. 예, 정통적으로 13, 27일은 주가 굉장히 약합니다. 예, 그 다음에 명절 약하고요. 졸업식 때 약합니다. 예, 원달러 환율을 보십시오. 와, 이 라인을 깨버리네요. 60일선을 깨버리네요. 와, 주가가 갈 수밖에 없었네요. 결론적으로. 요 60일선을 깼잖아요. 요 고점을 못 넘겼네요. 참 좋네요. 원달러 환율이요. 예, 금리 인상하고, 예, 그 다음에 주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거의요. 그래도 일본 주가 신고가잖아요. 일본 주식 보십시오. 오늘은 좀 내렸지만은 일본 주식 신고가잖아요. 보십시오. 이렇잖아요. 금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부 정책이, 그 다음에 국민 의식이 높으면, 지금 현재 국민 의식이 가장 높은 나라가 어딜까요? 저는 일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 전 세계에서 가장 건면하고 가장 현명한 국민은 일본 국민입니다. 주가가 이야기하잖아요. 예, 주가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주 국민들이 단결 잘 되고 친절하고요. 그렇습니다. 대만은 볼까요? 대만도 엄청 세잖아요. 대만도 신고가잖아요. 대만은 TSMC가 세고요. 일본은 자동차가 세잖아요. 도요타. 그 시총이 아마 1일 겁니다. 예, 인도도 세고요. 예, 영국이라든지 독일이 오늘 뚜리 맞네요. 예. 이제는 좀 고기를 좀 쉬고 있어야 됐습니다. 항상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예, 그러면요, 예, 우리나라 주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부터 볼게요. 예, 주식 차트 들어가서요. 자동차부터 보겠습니다. 자동차, 화신이 있습니다. 화신, 성우하이텍, 예, 성우하이텍 보겠습니다. 예, 성우하이텍이 아마 자동차에, 예, 바로 치겠습니다. 성우하이텍. 예, 성우하이텍, 세죠. 성우하이텍, 자동차, 그 다음에요, 반도체는 한미반도체, 예, 한미반도체가 통치세입니다. 한미반도체, SNS텍, 예, 이 종목, 반도체 두 종목입니다. 예, SNS텍, 한미반도체, 이 두 종목이고요. 자동차는 기아, 예, 이 종목, 이거 세 종목이죠. 기아, 이거고요. 그 다음에 자동차 봤고요. 반도체 봤죠. 반도체 봤고요. 삼성전자도, 그 다음에 삼성전자 대장이니까요. 삼성전자 많이 내렸잖아요. 삼성전자, 예, 세 종목 봅니다. 자동차, 조선, 예, HD 현대중공업, 한국, 조선해양. 한국 조선해양이 있나? 없네요. 한국 조선해양이 안 보이네요. 대우 조선해양이 아닌데. 예, 하여튼 조선도 대장이 있습니다. 조선 한번 볼까요? 예, 이런 게 보겠습니다. 코스피, 예, 코스피에서, 예, 업종에서요. 예, 업종에서 조선을 볼게요. 조선. 예, 조선을 보겠습니다. 조선의 총대장을, 항상 주식은요, 총대장을 사야 됩니다. 예, 운송이죠. 운송 장비죠. 운송 장비. 예, 운송 장비죠. 예, 운송 장비 보겠습니다. 누가 많이 갔는지요.
예, 이 초선이 잘 보이지 않네요. 그러면 현대중공업이죠. 아마도 대우조선해양이죠. 대우조선해양 보면 되잖아요. 대우조선해양. 예, 대우조선해양을 보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 예, 대우조선해양하고, 하여튼 조선이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조선이. 예, 이 종목 하고요. 그 다음에, 조선도 좋은 종목이죠. 조선이 총대장이 있는데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제가요. 이 정도 보면 됐고요. 오늘은 2차 전지가 날랐잖아요. 2차 전지도 나갈 겁니다. 나가지만은 힘이 별로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겁니다. 좀요. 예, 2차 전지도 셀 거고요. 2차 전지가 포스코 홀딩스죠. 한마디로. 예, 포스코홀딩스죠. 2차 전지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예, 포스코홀딩스가 최고세고요.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이런 종목이 셉니다. 예, 이런 종목 정도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 다음에요. 저는 앞으로는 지금 이제 자산 중에서 가장 안 좋은 자산을 사야 됩니다. 그게 뭐냐?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예, 부동산의 재건축을 사야 되거든요.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예, 이거를 사야 됩니다. 이거를. 예, 그 다음에 분양권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을 사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예, 그 입지 조건에서 가장 센 종목, 가장 부동산에서 말하면 대구는 범어동이죠. 대구는 범어동, 예, 부산은 광안동과 해운대, 남천동, 이렇고요. 서울은 강남 3구 하고요. 그 다음에, 예, 우리 대통령이 사시는 그 동네 하고요. 그 동네만 보면 될 끼고요. 부산은 해운대 하고요. 해운대 우동 중동, 남천동 광안리, 요 정도 사면 됩니다. 예, 대구는 범어동, 예. 그 다음에 세종 신도시, 그 다음에 저쪽에 인천, 예, 요임 사면 되죠. 예, 그 다음에 문수동에 있는, 하여튼, 그 동네죠. 울산은요. 그것만 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장이, 지금 하여튼, 여기에 있는 자산을 사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자산. 여기 있는 자산 사야 되거든요. 여기 있는 자산이 과연 무엇일까? 여기 있는 자산이 과연 무엇일까? 예, 저는, 예, 부동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 예, 그 다음에 땅도 사야 되거든요. 땅요, 땅. 예, 땅은 어디일까? 땅은요, 대박 땅꾼이 있거든요. 대박 땅꾼. 대박 땅꾼을 치보시죠. 대박 땅꾼요. 대박 땅꾼을 치면은 무슨 부동산을 어떤 땅을 사야 될 것인가를 대박 땅꾼은 이야기해 줍니다. 예, 대박 땅꾼 같은 경우 1억짜리 땅을 사려면 9억을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엄청나게 내공이 깊거든요. 예, 하여튼 시장이 가장 안 좋은 자산을 사야만이 수익을 냅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부동산을 갖다가 영착륙이 목표가 아닙니다. 영착륙이요. 부동산을 경착륙을 시키려 합니다. 지금요. 소프트랜드가 아니고 하이랜드를 시킵니다. 하이랜드. 하드랜드요. 하드랜드를 시키려고 그러거든, 정부에서요. 왜냐면요, 우리나라 집을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서울에서 60%고요.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40%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60%의 표를 얻기 위해서요, 예, 임차인한테 포퓰리즘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철에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편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는 신경을 안 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 잡은 물건들만 신경 씁니다. 안 잡은 물고기들을요. 앞으로는 우리나라의 먹거리가 뭐냐? 우리나라 먹거리가요, 2차 전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가 아닙니다. 조선이 아닙니다. 조선이 아니라고요. 조선도 아닙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의 먹거리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요. 예, 도시의 승리란 책을 읽어보십시오. 도시의 승리요. 예, 결국은 뭐냐? 결국은 최후로 가장 목표가 뭐냐면 도시의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요. 부동산이 가장 부가가치가 높습니다. 부가가치가요. 예, 부가가치가 높고 고용도 많고요. 예, 이 도시의 승리책을 읽어보면요. 이 부동산이 이 2차 산업, 반도체, 조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요. 이 부동산을 키우는 게 이게 5차 산업이고 6차 산업이 됩니다. 예, 하여튼 우리가 좀 더 깊은 사고를 해야 되고요. 자기가 아는 만큼 보입니다. 아는 만큼요. 예, 부동산이 이래 폭락이 나온다 하는 사람은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폭락이 나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예, 변두리. 자기가 여기서 이 폭락이 나온다는 사람은요,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자리가 폭락이 나고, 내가 살고 있는, 나는 폭등이 나온다는 사람들은요, 여기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이런 폭등이 나오는 부동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요. 보십시다. 내 부동산을, 이런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부동산을 사면 안 됩니다. 예, 지금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여기 있는 부동산 사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부동산이거든요. 대부분 다 여기 있는 부동산입니다. 대부분 다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사거든요. 일반인들은요.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요. 여기 있는 부동산 사면 안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사면 안 됩니다. 자, 이렇게 공부하거든요. 여기에 있는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입지 좋고요. 입지 좋고, 그 다음에 학교 가깝고, 지하철 가까운 거. 그런 거 사야 됩니다. 예, 물론 자기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예, 남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습니다. 절대로 세상을 움직이는 거는요, 정부도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애널도 아니라고요. 한 개인이 전 세계를 움직입니다. 조지 소로스라든지, 버핏이라든지요, 로버라든지, 제시 리모버라든지, 피터 린치라든지요, 그런 분들이 세상을 움직이죠. 정부는 못 움직입니다. 방향만 제시할 뿐이죠. 예, 이상으로, 예,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세상을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기적을 만듭니다. 뛰어 나가야 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